여러분, 지금 영국의 거리에서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시앤칩스를 손에 든 배달라이더들이 런던 한복판을 누비고 있고 특수 제작된 포장 가방이 영국 식문화의 상징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배달은 음식의 품격을 떨어뜨린다며 손사래를 치던 고집센 영국 셰프. 그가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가게는 무너진다. 뭔가 바꿔야 한다. 그리고 그는 한국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합니다. 배달은 단지 편리함이 아닌 정성과 기술, 그리고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을 잇는 문화라는 사실. 이 작은 깨달음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한 도시의 저녁 풍경을 뒤흔들게 됩니다. 런던 노팅힐의 중심부, 석양이 길게 내려앉은 거리를 따라 따스한 불빛이 하나둘 꺼질 무렵 거리는 조용한 고요 속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매튜 힐은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익숙한 듯 낯선 풍경이 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이었죠. 작은 레스토랑 앞에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분주히 오가며 그들 모두가 등에 맨 것은 다름 아닌 단열 처리된 특수 배달 가방. 분명 어딘가에서 본 듯한 그 형태. 바로 매튜가 몇 해 전 동생 제이미가 보내했던 사진에서 본 한국 배달 문화의 상징적인 이미지였습니다. 이건 대체 뭐지? 매튜는 무거운 장부를 들고 귀가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영국 전통을 자부하던 자신에게는 생소하기 그지없는 풍경. 그런데 그때부터였을까요? 그의 머릿속에서 꼿꼿이 지켜오던 자존심이라는 단어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그는 영국 전통 음식점 힐스 피시앤칩스의 2대 사장입니다. 신선한 대구를 직접 손질해 두툼한 반죽에 묻혀 튀겨내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자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늘 말했죠. 음식은 직접 조리해서 갓 낸 걸 손님이 받아야 진짜다. 배달은 정성이 없다. 이 단순하고도 확고한 철학은 그를 런던 지역 명소의 셰프로 성장시켰습니다. 하지만 2020년 팬데믹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팔리지 않고 줄을 서던 단골 손님들도 어느새 발길을 끊었습니다. 피카딜리 시장에서 공수한 생선은 팔리지 못한 채 하루가 멀다 하고 쓰레기통으로 향했고 가게 문을 닫는 날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매출은 곤두박질 쳤고 10년을 함께한 직원들도 하나둘씩 떠나갔습니다. 고집스레 지켜온 자존심은 점점 외로워졌고 어느새 그는 매장의 문을 닫은 채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도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내 생일이잖아요. 케이크는 없어요? 9살 딸 엘리의 반짝이는 눈망울이 그날 밤 매튜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가 준비한 건 고작 생선 튀김과 감자로 만든 피시앤칩스 케이크. 아빠의 미안함을 감추려는 눈물 섞인 미소로 그래도 고마워요라고 말하던 딸의 목소리는 지금도 그의 귓가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날 밤 텅 빈 가게에서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안고 돌아서려던 찰나 거리 건너편 식당에서 아직도 환하게 켜진 조명 아래 끝없이 줄지어 선 배달 오토바이들이 그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시계는 밤 10시 30분. 이 시간에도 이렇게 바쁘다고? 그는 믿기 힘든 광경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고 있는 가방, 고급스럽고 튼튼한 외관, 열 손실을 최소화하는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안에 담긴 음식이 여전히 따뜻하다는 사실이 그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발신자는 한국에 있는 동생 제이미. IT를 공부하겠다며 몇 해 전 호련히 한국으로 떠난 동생이었습니다. 형, 가게는 괜찮아? 망했어, 제이미. 지금 이대로면 문 닫아야 해. 잠시의 정적. 그리고 들려온 목소리. 형, 한국으로 와. 내가 보여줄 게 있어. 형의 가게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몰라. 처음엔 웃으며 넘겼습니다.
한국이라니 영국보다 더 오래된 문화도 아니고 배달이라면 패스트푸드나 잘하겠지. 그때까지만 해도 매튜는 한국에 대해 아무런 인식도 없었고 오히려 무시하는 감정이 더 가까웠습니다. 왜 한국이야? 미국도 일본도 아니고. 그런 형에게 제이미는 영상 하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매튜는 그날 밤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단어 앞에서 진지해졌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 제이미는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을 켜고 수십 개의 음식점 목록을 보여줬습니다. 치킨, 피자, 한식, 양식, 심지어 멕시코 음식까지. 그리고 직접 치킨을 주문하더니 조리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음식이 준비되자 지도가 켜졌고 배달원의 위치가 움직였습니다. 정확히 32분 후 문 앞에 도착한 배달원. 그가 꺼낸 가방은 거리에서 봤던 바로 그 가방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포장 상자였습니다. 바닥에는 기름이 고이지 않도록 홈이 파여 있었고 측면에는 습기를 배출하는 작은 구멍들이 있었습니다. 튀김은 여전히 바삭했고 심지어 치킨에선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영상 속 제이미가 말했습니다. 형, 한국은 배달조차 정성이야. 포장, 시스템, 배달원까지. 이건 그냥 편리한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문화야. 그날 밤 매튜는 단 한숨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영상에서 느꼈던 충격과 감탄, 그리고 자신이 지금껏 붙들고 있던 것이 과연 전통이었는지 아니면 고집이었는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보자.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배우자. 그렇게 한 영국 셰프의 인생을 바꿀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인천공항의 자동 출입국 심사를 통과하던 순간 매튜는 느꼈습니다. 이곳은 뭔가 다르다는 걸. 택시에 올라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길. 도로 양 옆으로 늘어선 빌딩과 눈에 띄게 많은 배달, 오토바이, 빠르게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에서부터 이미 한국은 속도와 효율의 나라라는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빠르기만 한 문명을 보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이끌어낸 건 음식에 담긴 진심이란 제이미의 말이었고 그는 그 진심을 찾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도착한 날 제이미는 서울 시내를 직접 운전해 그를 이끌었습니다. 제일 먼저 향한 곳은 성우라는 젊은 사업가가 운영하는 배달 시스템 스타트업.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성우는 놀라울 정도로 유창한 영어로 매튜를 맞았습니다. 제이미한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 시스템 보여드릴게요. 매튜는 그의 안내를 따라 시스템 운영실에 들어섰고 곧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수십 대의 모니터 속엔 실시간 주문 상황이 빼곡했고 AI 알고리즘이 배달 위치와 경로를 자동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포장 단계에선 음식 종류별로 다른 지침이 적용되고 있었죠. 튀김류는 이 특수 용기를 써요. 김이 빠져나가고 기름은 고이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죠. 국물 요리는 이중 밀폐 용기에 담고요. 뚝배기처럼 생긴 건 전통 한식에 사용합니다. 매튜는 그 자리에서 무언의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포장은 단지 담는 그릇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포장을 과학과 감성의 접점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포장이란 거쳐야 하는 불필요한 과정이었지만 여기선 정성을 완성하는 마지막 손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이미는 매튜를 한옥으로 지어진 전통 한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겉보기엔 전통 그대로를 간직한 고택이었지만 매장 안에선 배달의 말람 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식당도 배달을 해? 매튜가 놀라 묻자 제이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당 주인은 60대 중반의 단정한 어르신이었습니다. 그에게 매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배달하면 음식의 품격이 떨어지지 않나요? 어르신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엔 그리 생각했지요. 하지만 생각을 바꿨습니다. 전통을 지키는 게 꼭 옛 방식만을 고수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배달 덕분에
더 많은 이들이 우리 음식을 맛볼 수 있어요. 그 순간 매튜의 가슴을 관통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전통은 틀에 갇힌 형태가 아니라 마음을 전달하는 방식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의 고집은 자존심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만든 껍데기였던 것입니다. 다음 날 그는 성우에게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혹시 제가 이 시스템을 영국에 도입하고 싶다면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성우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물론이죠. 한국의 지혜가 세계에 쓰인다면 저희에겐 영광입니다. 매튜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서울 거리 곳곳에서 분주히 오가는 배달 오토바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등에 메고 있는 배달 가방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달이 아니야. 이건 정성을 전하는 방식이야. 난 지금 진짜 부엌을 하나 더 본 셈이지. 런던 히드로 공항에 내리던 그날 매튜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고집 부리지 않겠다. 진심으로 배워온 걸 영국식으로 풀어내겠다. 한 손에는 성우가 직접 제작해준 배달 포장 샘플과 기술 매뉴얼, 또 한 손에는 제이미가 정리한 배달앱 UI 구성 도면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포장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느낀 충격 중 가장 컸던 건 음식 포장의 정교함과 실용성이었죠. 매튜는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영국식 피시앤칩스는 튀김의 바삭함이 생명이지만 기존 포장재로는 배달 중 눅눅해지는 문제가 있었죠. 그는 바닥에 기름을 배출할 수 있도록 리브 구조를 설계하고 측면에 통풍 구멍을 뚫었습니다. 내부는 특수 코팅을 적용해 열 보존을 높였고 모든 자재는 친환경 재생 종이를 사용했습니다. 이 설계에 가장 먼저 반응한 건 그의 딸 엘리였습니다. 아빠, 내가 이 상자에 우리 가게의 로고 그려줄게요. 엘리는 포장 상자에 귀여운 물고기와 감자 일러스트를 그려 넣었고 그 디자인은 이후 힐스 딜리버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포장 문제가 해결되자 다음은 배달 시스템. 제이미가 직접 IT 시스템을 구축해 주문, 배차, 실시간 추적까지 가능한 간이형 배달 앱을 완성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마냥 반가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웃한 중식당 황을 운영하던 리나 왕은 매튜의 시도를 비웃었습니다. 여긴 한국이 아니야, 매튜. 영국 사람들은 절대 그런 시스템 안 써. 그냥 종이박스에 담아 팔아. 그게 익숙하니까. 그녀의 조롱은 주변 상인들에게도 전염됐습니다. 한식에 빠져서 뭘 배워온 거야? 피시앤칩스를 배달한다고? 장사 접으려고 작정했네. 그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매튜는 묵묵히 가게 안에서 포장 상자를 조립하고 주방을 손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히스 피시앤칩스 딜리버리 런칭일이 다가왔습니다. 매튜는 새벽까지 손수 전단지를 접고 그동안 단골 고객들의 연락처를 정리해 직접 전화를 돌렸습니다. 저희 가게가 이제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한번 드셔보시고 평가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은 놀라워했고 일부는 회의적인 반응이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첫 주문은 가게를 20년째 찾던 단골 손님 존슨 씨로부터였습니다. 배달이라 한 번 먹어는 볼게, 매튜. 하지만 눅눅하면 다시는 시키지 않을 거야. 매튜는 떨리는 손으로 생선을 튀기고 감자를 정성껏 조리한 후 엘리의 로고가 그려진 특수 상자에 담았습니다. 배달도 직접 갔습니다. 존슨 씨의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는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처음 요리를 시작하던 그날처럼 긴장했습니다. 포장을 열어본 존슨 씨는 조용히 한 입을 베어 물었습니다. 이건 가게에서 바로 먹던 그 맛이잖아. 바삭하고 촉촉하고 감자도 눅눅하지 않네. 매튜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포장법이에요. 그들은 음식에 정성을 담는 걸 절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날 이후 입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특히 메뉴별 포장이라는 개념이 지역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스프는 스프 전용 용기에 담기고
파이는 랩이 따로 있어요. 피시앤칩스의 이 귀여운 물고기 로고 딸이 그렸다네요.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딜리버리 매출이 매장 방문 매출을 넘어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웃던 리나 왕조차 어느 날 조용히 매장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혹시 그 포장지 어디서 구해? 우리도 볶음밥이 식어버리기 전에 좀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그 순간 매튜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스템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정성을 담는 방식이 바뀌었을 뿐 전통의 철학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라는 걸. 6개월이 흘렀습니다. 런던의 조용한 주택가 골목에 있던 힐스 피시앤칩스는 이제 더 이상 지역 소규모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매튜가 개발한 특수 포장 상자, 제이미가 구축한 실시간 배달 시스템, 그리고 엘리가 그려준 귀여운 물고기 로고는 런던 전역에서 맛과 정성의 상징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음식 하나를 배달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의 하루를 따뜻하게 채워주는 방식으로 자리 잡은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최고의 음식 전문 잡지 Taste of Britain이 매튜의 가게를 소개하며 영국 외식 문화에 한국의 혼이 스며들었다라는 타이틀로 대서특필했고 수많은 언론에서 한국식 스마트 배달 시스템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사 이후 맨체스터, 리버풀, 에든버러 등지의 레스토랑들이 매튜에게 컨설팅을 요청해왔고 그는 성우 제이미와 함께 한영 푸드테크 협력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출범시켰습니다. 그들이 만든 프로그램은 단순한 시스템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포장 디자인에서부터 음식별 맞춤화 전략, 배달 동선 최적화, 고객 응대 철학까지 한국이 보여준 정성의 기술을 그대로 담은 음식 문화 교육 과정이었죠. 그 영향은 정부까지 움직였습니다. 한국식 배달 시스템의 도입은 단지 소비자 편의성 향상을 넘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도시 물류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교통부 장관은 공식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고 영국 노동부는 약 10만 개의 신규 배달 관련 직종이 생성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중심엔 한 작은 가게의 진심에서 비롯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여파는 가족에게도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엘리는 학교에서 자랑스럽게 아빠의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아빠가 한국에 가서 배달 상자를 만들고 영국을 바꾸고 있어요. 이제 12살이 된 그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미래엔 한국으로 유학가 푸드테크를 공부하겠다는 꿈도 갖게 되었습니다. 나도 아빠처럼 음식으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일을 하고 싶어요. 매튜와 캐롤린 부부는 이제 다시 웃습니다. 딸의 생일날 값비싼 케이크가 아니라 엘리의 친구들이 함께 나눠 먹는 한국식 양념치킨과 바삭한 감자튀김이 준비되었고 모두가 함께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매튜는 가게 앞에 줄지어 선 배달 라이더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전통을 버린 게 아니라 진심을 전하는 방식만을 바꿨을 뿐이다. 그리고 그 진심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저녁 식탁 위에서 빛나고 있다. 마침내 한국에서 출발한 작은 포장 상자 하나가 영국의 문화를 바꾸었고 한 가정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웠으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음식은 단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정성의 표현이었습니다. 세계를 변화시킨 건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한 그릇의 음식을 대하는 진심이었습니다. 한국의 지혜와 정성은 이제 국경을 넘어 전 세계의 식탁을 따뜻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감동새싹은 앞으로도 세상을 감동시킨 한국의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